네, 10대 대선이 끝났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5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은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에 또 바쁠 것 같고요. 또 뼈아픈 대선 패배로 다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면서 새로운 당의 진로 모색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선 이후에 이 당의 진로와 또 남은 과제들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결과물은 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러 네. 가지 또 반성과 또 무거운 마음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총장에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우리 의원총회가 2시부터 지금 5시까지 네네.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1,600만 명 넘게 네네. 이렇게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게 더욱 이제 함께 느끼고요.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음, 네, 그렇게들 정말로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고 네. 정말 국민과 우리 지지자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잘하자. 뼈를 깎는 네네.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이 33만 표 지는 이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다. 대장동 프레임에 더 씌워져 있는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네네. 예, 어떻습니까? 이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시고, 이런 판단, 네. 이런 해석도 분명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거가 늘 이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이 이제 33만 표 정도 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뭐 이례적으로 이제 3,200만 명이 넘게 투표했는데 25만 표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박빙이었는데 네네. 서울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지지 않았던 곳에서 음, 진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네. 마포구,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성북구만 해도 네네. 생각보다는 좀 덜 이겼거든요. 음흠. 그 덜 이긴 이유를 이렇게 좀 지역을 해보면은 네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했다든지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약간 종부세라든지 이슈들이 좀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곳들이 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가 싶고요. 또 하나가 네네. 이번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네네. 말하듯이 네거티브가 정말 좀 심했습니다. 네. 특히 대장동만 해도 음. 보면은 돈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50억 클럽이다 뭐다 네네. 하고 그 돈을 먹은 사람들끼리 또 보면은 수사를 덮어준다든지 네. 무마한다든지 이런 이제 것도 많았고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말한 걸 보면은 천화동인 같은 경우 네네. 20개를 준비를 해놨다. 법조인들을 위해서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들이 이제 검찰 카르텔이나 네. 국민의힘 쪽 관련자들의 카르텔이 보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심인 건데 네. 오히려 이거를 대장동 프레임을 씌워서 네.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다 설계하고 부패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사실은 더 씌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네. 저는 뭐 무엇보다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 싸움에서 저희들이 효과적 대응이 안 된 게 큰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살아 있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도 네. 뭐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의 고소고발과 네. 그리고 이제 비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 차례 제가 네네.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야말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선거를 이렇게 엉뚱한 프레임이나 거짓말로 이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선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망치는 네. 그런 이제 것이 불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꼭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 네. 대장동 특검법 저희들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음. 인수위 기간임을 감안해서 네네. 그것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가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음. 좀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김영배 의원님 나가 계신데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교황 선출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네요. 네, 아까 마침 평화방송에 와 계신데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표현이 또 나온 것도 흥미롭고요. 저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네네. 우리 이하경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요. 네네.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음. 내용인데 이게, 왜 저렇게 이제 제안이 됐냐면은 그렇게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까지는 대통령 선거 직후 이렇게 패배 이후에 네네.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네. 이제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게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네. 당내 여러 가지 이제 니 탓 내 탓 하게 되는 선거 운동을 그냥 벌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두가 총의를 모아서 이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정말 화합과 단합 그리고 결의를 모으는 과정으로 네.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음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네. 결론이 날 때까지 결론이 날 같이 때까지. 토론하고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의를 모으는 네네. 그야말로 마음을 모으는 모두의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그 방법으로 원내대표를 뽑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 네. 보면 새로운 혁신의 몸부림 중에 하나다 네네. 이렇게 보고요. 정치가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단합이고 네. 또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자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 들어와 있는 내용들 몇 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방톡에서 HKCH님 정권 잡고 180석으로도 언론 검찰 개혁하지 않았던 민주당 내 적폐들을 확실하게 가려내야만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는데 특검 반대하는 민주당 적폐들도 드러내야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유토피아님 민주당 180석 줬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거는 기적입니다. 라는 그런 또 내용도 들어와 있네요. 네, 저희들도 네.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렬하게 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큰 이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좀 미적대고 못한 개혁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오늘도 저희들이 다졌고요. 네.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못하면 또 결국에 더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도 더 뭐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0.73% 포인트 차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나름 뭐 선전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시점에서 굳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는 이 방식, 이거는 늘 봐오던 방식이라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뭐 말들도 저희들 내부에서 있었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정치는 책임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졌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는 결국 후보는 뭐 낙선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네네. 책임을 지신 셈이고 정치적 책임은 당 대표와 당의 최고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네. 저희들이 마음으로 자세로 결정하게 됐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당헌 당규상 네. 당 대표가 거리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승계를 하는 것으로 아하, 그렇군요. 권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좀 더 질서 있으면서도 결연한 그런 의지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혁신을 해 들어가려면 네. 현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네. 비대위 체제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맺은 거고요. 조금 전에 의총도 끝내면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정말 혁신하면서 단결하자 네. 이렇게 우리 의총의 결의를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거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58세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의 득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000만 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1,200만 표, 문재인 대통령 1,300만 표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1,600만 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졌네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열망이 여전히 남아 있고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뭐 단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일이라면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오히려 그 진정성과 그 역사적 책무를 흠집을 내려고 자꾸 가볍게 대선 후보가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당의 단합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은 당분간은 조금 저희들도 좀 자숙하는 기간으로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그 남아 있는 지방선거까지의 길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꿈꾸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나 개혁의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실천되어 나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넓은, 더 높은 이런 이제 어떤 과제, 역사적 임무 이런 걸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채 6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로 지금 예정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자 이게 지금 대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로 들어갑니다. 이 흐름이 이제 쭉 거기까지 이어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될 이야기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유리하진 않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역대 총선 지방선거는 늘 대통령 당선된 측에서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도 진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이 양쪽이 최대로 결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 통합 정치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네네. 그런 이제 아주 아슬아슬한 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지방선거도 저는 결코 저희들이 절망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이나 네. 그리고 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회초리를 들었던 그런 청년 세대나 혹은 이제 실망해서 떠나간 지지자들께도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민주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시민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연대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정말 민주당이 그런 혁신 세력을 키워내는 둥지로서 또 이제 그렇게 기능을 한다면 네. 저는 좀 새로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길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선 과정에서 이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특검 부분들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치면은 그 외에도 뭐 옵티머스 펀드 얘기나 뭐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문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소추가 되지 않는다, 즉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외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내란 문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그런데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 네.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필요한 기소는 뭐 진행이 수도 되면 있다. 되는 것은 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밝혀지면 음. 그건 법적으로 처리되는 데는 아무런 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과는 네. 다르다고 보고요. 음. 윤석열 후보도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네. 당선되고 나서 아마 인수위 시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뭐 입장을 내놓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인수위의 입장을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네네. 그 입장을 보면서 이것을 특검을 이제 저는 해야 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언제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인수위의 입장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그 이외에도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이제 지금은 영부인 네네. 신분이 될 예정인데 네.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찰 이 인사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연관되어 있는 고발 사주 문제를 비롯해서 네네. 현직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문제들도 철저하게 저는 진상규명이 돼야만 음. 권력이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이용해서 네. 부당한 그런 권력적인 작용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이 소위 정치적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사위가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인수위 기간과 그 직후에 네.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댓글에도 민주당에 보내는 따가운 회초리 같은 댓글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서 현명하게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이 크실 것 네, 같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당당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는 그런 이제 야당이 됐는데요.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거듭 뼈를 깎는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